소피아 박은 10살의 활기찬 소녀로 숲길을 뛰어가며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부모님인 민석과 지원은 그 뒤를 따르며 딸의 신나는 발걸음에 미소를 지었다. 높은 소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추며 잘 다른 길에 점점이 빛을 던지고 있었다. 완벽한 봄날이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부드러운 바람이 들꽃과 신선한 산 공기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박가족은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이번 주말 여행에 기대가 컸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자연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기다리며 떠난 여행이었다. 길을 돌아서자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다. 저기 봐. 소피아가 화려한 보라색 꽃들이 자라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몇 송이 따도 될까요? 할머니가 제비꽃을 좋아하셔서. 지원은 배낭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히 뽑아야 해.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소피아는 길을 벗어나 부드럽게 꽃을 따기 위해 몸을 숙였다. 꽃을 뽑고 일어설 때 더 깊은 숲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 생긴 소피아는 한 발짝 내디뎠다. 더 가까이서 보려고 했다. 소피아, 가까이 와. 민석이 뒤에서 불렀지만 그 소리는 이미 소피아의 귀에 닿지 않았다. 숲속으로 사라진 소피아는 그 신비한 무언가에 이끌려 더 깊이 들어갔다. 시간은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소피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구조팀은 산을 뒤지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가 골짜기 사이로 울려 퍼졌다.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며 밀림 속을 스캔했지만 해가 지고 3일째가 되자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정선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박가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웃들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고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교회에서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기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피아의 부재로 마음이 무거웠고 작은 마을의 균형이 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지원은 밤을 지새우며 지역 지도를 펼쳐놓고 그녀의 모험심 많은 딸이 어떤 길을 갔을지 생각했다. 소피아는 어디로 갔을까? 무엇이 그녀를 길에서 벗어나게 했을까? 민석은 구조팀을 조직하며 딸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까지의 수색이 끝나갈 무렵 탐정인 톰정은 피곤한 얼굴로 자료를 살펴보았다. 72시간 동안의 압박 속에서 그는 본 적 있는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평소와 달리 뭔가 달랐다. 마치 소피아가 공중으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하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걸 보세요. 팀장님. 그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소피아는 담요에 쌓여 따뜻한 미숫가루를 마시며 치료사가 그녀의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있었다.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주변 어른들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곰이 날 구했어요. 그녀는 마치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말했다. 곰이 나한테 물이랑 베리를 찾아주는 방법을 알려줬고 밤에는 날 지켜줬어요. 지원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곰이요? 정말이에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다. 곰은 크고 갈색이었어요. 가슴에 하얀 별 모양 패치가 있었어요. 민석은 톰과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맞추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산에서 곰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곰은 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동물로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기보다는 위협으로 여길 확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소피아의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치료가 끝난 후 소피아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갈색 털을 꺼내며 부모님에게 보여주었다. 곰은 나에게 털을 만지게 해줬어요. 부드러웠어요. 톰은 그 털을 받아 손에 쥐고 자세히 살펴봤다. 이것은 틀림없이 곰 털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곰과 친구가 되었으며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소피아는 피곤하지만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톰은 이 사건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그는 진실을 밝혀낼 결심을 했다. 소피아의 기적적인 귀환 소식은 정선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다. 대도시에서 기자들이 차를 몰고 올라와 나라를 놀라게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박가족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그들은 딸을 미디어의 광기에서 보호하고 싶었다. 학교에 돌아간 소피아는 모든 친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친구들은 그녀의 모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들었고, 소피아는 그들의 질문에 지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숲에서 있었던 날들을 이야기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회상했다. 아이들은 곰이 숲속에서 친절한 거인처럼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였지만 어른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곰은 위험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른들은 소피아가 굶주림과 공포에 의해 기억을 왜곡한 것이라며 그녀의 이야기를 의심했다. 하지만 톰은 소피아의 이야기를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보내며 곰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고 전국의 야생동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점점 더 그가 확신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보통의 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가 찾은 전통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정령의 곰에 대한 전설이 존재했다. 그 곰은 자연과 인간을 잇는 수호자이자 큰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고 했다. 톰은 소피아가 그 신비한 존재와 마주쳤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수사 작업이 계속되면서 톰은 자신이 몰랐던 세계로 점점 더 빠져들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흐려지고 오래된 미스터리들이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였다. 그는 진실이 어디로 그를 인도할지 몰랐지만 소피아의 이야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은 확신했다. 몇 주가 지나고 정선의 일상은 서서히 돌아왔다. 소피아는 학교로 돌아갔고 미디어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색대는 이미 철수했고 마을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소피아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변함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지원은 집 뒤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돌보았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느끼는 그 평온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석도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길게 산책을 하며 소피아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었다. 처음에는 그 신비한 곰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던 것은 자연과의 연결이자 그와의 평화를 이루려는 마음임을 깨달았다. 소피아는 마치 이 모험이 그녀에게 가져온 특별한 선물처럼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그녀는 멀리서 무언가를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있었다. 마치 그녀가 들을 수 있는 퍼미려한 그라울, 그 소리도 곰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날 톰이 다시 방문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소피아가 만난 곰에 대한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파일 속에는 북미의 원주민 부족들로부터 온 다양한 전설들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곰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연의 수호자, 인간과 동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잇는 존재로 묘사했다. 지원과 민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커졌다. 소피아가 만난 것이 정말 전설 속의 곰일까?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딸이 그런 신비한 존재와 마주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러 부족의 원로들과 접촉했고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정령의 곰은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난다고요. 이 지역에서 발생한 변화는 이 곰의 출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몸에 전율이 느껴지며 말했다. 최근 마을 근처에 나무를 베는 회사가 생기지 않았나요? 그 기계들이 이 숲의 순수한 자연을 침해하고 있죠. 그게 이 곰이 나타난 이유일까요? 민석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우리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게 큰 기업들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부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곰이 우리를 이끌어줄 거예요. 소피아처럼. 정선 마을 사람들은 톰의 말을 듣고 점점 더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속을 청소하고 나무를 심으며 로깅 오퍼레이션즈를 중단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 사람들은 변화를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연과 함께 살기 위해 단합했다. 정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나서기 시작했다. 숲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고사리와 버섯을 채취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나무를 심고 숲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점차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숲의 보호는 단지 자연의 보전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소피아는 하루하루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다. 그녀는 여전히 친구들에게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곰에 관한 이야기와 그 곰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다. 그러한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더욱 힘을 내어 자연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 나무를 심고 숲을 정리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다. 소피아는 이제 단순히 소녀가 아닌 마을의 작은 수호자로 여겨졌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보호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마을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변해갔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그 지역에서 개발을 시작한 목재 회사는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강력히 저항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정치적 연결을 이용해 개발을 강행하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크게 위협을 느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숲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해요. 라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독려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마을의 아이들은 소피아의 말을 듣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 어른들 역시 뜻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어느 날 소피아는 숲속에서 한 무리의 곰을 보았다. 그중 하나는 바로 그 소녀가 숲에서 만난 그 곰이었다. 곰은 소피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그 곰은 더 이상 소피아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때 소피아는 곰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했다. 이 숲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곳을 보호해주세요. 이 순간 소피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숲, 곰, 그리고 사람들 모두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연결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이 자연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강력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톰과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숲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은 그 계획을 바탕으로 숲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마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켰고 결국 목재 회사는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노력에 굴복하여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소피아는 이제 숲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숲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곰을 생각하며 그 존재가 그녀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정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숲을 보호하는 일이 단순히 그들의 생활을 지키는 것 이상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숲을 통해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숲속에서 뛰놀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숲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매일을 보냈다. 소피아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숲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 작은 노트북에 그녀는 자연 속에서 배운 교훈과 모든 생각을 적었다. 그리고 숲에서 보낸 시간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소피아는 자신이 그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숲과 자연이 인간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소피아는 마을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마을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마을들이 연합하여 숲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소피아는 여전히 숲에서의 만남을 잊지 못했다. 그 곰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 숲에서 경험한 모든 일, 곰과의 만남, 그리고 그 곰이 그녀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그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 곰이 전하는 교훈은 소피아가 자연을 보호하는 이유와 그 이유가 단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숲에서 다시 그 곰을 만났다. 곰은 예전처럼 친근하게 다가왔고 소피아는 그 곰에게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순간 소피아는 자신이 곰의 수호자로서 맡은 역할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로 소피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보호하는 활동을 더욱 열정적으로 이어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심지어 외부의 방문객들에게도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피아의 열정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모두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한편 숲속에서는 다른 생명체들도 소피아와 마을 사람들의 노력을 지켜보았다. 숲의 동물들은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마치 사람들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선마을은 다른 마을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 보호의 본보기가 되었다. 숲을 보호하는 활동은 단지 마을의 일상이 아니라 전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작업이 되었다. 소피아와 마을 사람들의 노력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 지역에서 영감을 주었다. 소피아는 이제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 자연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정선마을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닌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마을이 되었다. 소피아는 여전히 숲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노트에 새로운 발견들을 기록했다. 자연에서 얻은 교훈들은 그녀의 삶을 이끌었고 그 교훈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소피아는 이제 마을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녀의 리더십을 따라 나섰다. 숲속에서는 소피아가 나누어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생명들이 조금씩 더 활기를 되찾았다. 곰과 그 외의 동물들도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소피아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며 더 많은 이들을 숲과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했다. 어느 날 숲에서 산책을 하던 소피아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소피아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소피아 누나, 우리는 이제 숲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어요. 소피아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말했다. 잘했어요. 숲은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는 그 친구를 지켜야 해요. 아이들은 소피아의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나무를 심으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소피아는 이제 단순히 숲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며 그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모두가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정선마을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다른 마을에서도 정선마을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 보호 활동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다. 소피아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소개되었고 그들의 노력은 다른 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소피아는 더 이상 정선마을에서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국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소피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연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숲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연결이기도 해요.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깊이 감동했고 그들은 소피아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후 정선마을에서는 매년 숲을 보호하는 행사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숲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나무를 심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소피아는 이제 단지 숲을 지키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명감을 가진 리더가 되어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숲속에서 그 곰을 기억하며 그 곰이 전해준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곰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존재가 되어 그녀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정선마을은 이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다. 소피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마을의 나무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보호받으며 자라났고 숲의 생명들은 그들의 존재감을 더 크게 드러냈다. 사람들은 이제 숲속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나갔다. 소피아는 여전히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곰이 있었다. 그 곰은 그녀에게 숲의 중요성과 자연의 보호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었다. 소피아는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자연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걷다가 그 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곰이 2마리의 작은 새끼 곰과 함께 나타났다. 새끼 곰들은 곰의 품에 안겨 소피아에게 다가갔다. 소피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새끼 곰들이 자라나고 있네요. 숲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 순간 소피아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숲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소피아는 그 연결의 일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소피아는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자연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숲을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고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에서는 매년 숲을 보호하는 큰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숲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자리였다.
소피아는 그 축제에서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자신이 배운 교훈을 전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숲은 우리 삶의 근본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피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들은 모두 숲을 보호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했다. 사람들은 숲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무를 심으며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숲은 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며 사람들이 함께 보호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소피아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숲을 지키는 일에 힘썼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세대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전파했다. 숲과 자연은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소피아는 숲속에서 다시 그 곰을 만났다. 곰은 여전히 그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소피아는 그 곰의 존재 속에서 깊은 평화와 연결을 느꼈다. 소피아는 그 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이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숲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으며 이제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숲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세계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소피아는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숲과 자연,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녀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이야기의 끝.